굿모닝 포인트 경제 훈풍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선박 수주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조선업 이대로 슈퍼사이클을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이 이렇게 호황을 맞다가 갑자기 조금 우려가 있는 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조선업종 전문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선의 국모로 불리는 조선 전문가신데 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요. 네.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중국에 2개월 연속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오고요. 영국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4월 세계 선박 수주 물량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가져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배경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올해만 잘라놓고 보면요. 사실 예. 1분기에는 한국이 전체적으로 그 수주에서 1등을 진행을 한 그 상황이고 예. 4월에 좀 그 부분이 볼륨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긴 했는데 네. 원래 저희가 단순히 톤수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중국이 1등인 것이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냥 만드는 톤수 기준으로는 지금 한 과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원래 중국의 캐파다라고 중국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는 가져가고 예, 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박 시장의 구성 성분을 봤을 때도 네. 탱커와 벌커와 같이 이제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송하는 시장이 볼륨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6만 척 정도의 화물 운반선 중에서 그 2만 5천 척 이상의 탱커 벌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들을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벌크선 종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중국이 많이 받아가는데 이제 지난 21년, 22년 그리고 23년까지는 그러한 선박들이 많은 규모를 차지하면서 발주가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선박 시장 내에서 좀 규모가 적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선이나 LNG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한국이 좀 볼륨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기간이 꽤 이어진 편이었었고요. 지금은 네. 이제 평균으로의 회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선박 시장에서도 좀 저가 물량 공세로 좀 수주를 네. 따가는 편이고 한국은 좀 작지만 고부가치 선박을 좀 주로 따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좋은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업체에 대해서 조선업체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시작했다. 이걸 이제 301조라고 하는데 무역법 301조. 이거를 결국 이거를 발동을 해서 중국산 선박을 제재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좀 별로 동의하는 바가 없는 편이고요. 아. 기존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선박을 사고 있는 주체였으면 네. 이러한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해운업의 굉장히 큰 이용자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전 세계 선박에서 이제 저희가 큰 해운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예 아시아권에 있거나 아니면 유럽 선주들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들이 미국 시장에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선박을 막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이 들고 있는 선박 중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만든 선박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어라고 한다면 유럽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관세를 부과받아서 비용이 늘었으니까 그거를 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대응을 그렇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미국에 해당하는 비용이 늘고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오히려 좀 그 부분이 그렇군요.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그닥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네. 선박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줄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이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해상운임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에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건가요? BDI 지수가 보면 조금 꿈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BDI 지수가 네. 이제 계속 1000대에 머무르다가 이제 이틀간 좀 세게 올랐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10% 정도 오르면서 지금 전일자 기준으로는 한 2200대 정도까지 온 상황이고요. 보통 BDI가 오를 때는 이게 선박 시장도 좀 화랑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질 때
그쵸. 물동량이 많아질 때 네. 이럴 때 주로 오르는데 그런 배경인가요? 저희가 특히나 이제 전 세계 경기 선행 지표 중에 가장 발표 빈도가 잦고 제일 민감도가 높은 지표로 보통 BDI를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마른 원자재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벌크선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철광석이 움직이고 석탄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뭔가 중오장대한 이런 경기가 돌아설 때 일단 원재료부터 수입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경기 하시는데요. 호황에 시그널이 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보다도 더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벌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틀간 그렇게 움직인 건 맞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인 성수기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2,000에서 이제 2,000대 후반까지 정도 오르는 거는 그렇게 아웃라이어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오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곡물 시즌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그리고 오히려 올해 운임 움직임을 보면 원래 계절적으로 가장 비수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2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2월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4월까지 오는 그 와중에 사실 너무 운임이 밑에서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편이었었는데 이제 지금 그거를 깨고 나오는 국면인지라 좀 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러한 운임이 약세를 오랜 기간 지속을 하면서 이제 주가들도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었었는데 이제 어제 그 부분을 한꺼번에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하느라고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게 좀 작용했다 이런 약간 시각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시각이 이어지려고 한다면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좀 운임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닥 저희는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네. 이게 궁극적으로 뭔가 외부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운송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호재로 작용하려면 수요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공급이 너무 남아 도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도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펀더멘털리 지금 시장이 좋으냐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부분이 해상운임으로 꾸준하게 전가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가 되고 완전히 네네. 뭐 원유 수송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이 시장에서 시그널이 BDI 쪽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할 수 있겠고 다시 한국 업체 얘기를 좀 돌아와서 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연간 수주 목표액의 80%를 달성했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미리 땡겨서 지금 1분기가 갓 지났는데 이거를 굉장히 좋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달 중에 연간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역대 최단 기간을 땡겨서 연간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저희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소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올해 연초에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했던 것 대비 이 회사가 세운 목표치가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줄어든 수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목표를 낮게 잡았군요. 일단. 목표를 낮게 잡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네. 그리고 21년, 22년, 23년 너무 쉬지 않고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잘하면서 넘어와서 예. 여기에서도 굳이 저희가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배의 양보다 더 많이 초과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올해 그래서 이제 수주 전체적으로 뭐 가격을 막 할인해서 수주를 해야 될 니즈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예. 그렇게까지 빨리 조급하게 수주를 하는 모양새가 만약에 시장에서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수주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올해의 문을 딱 열었는데 정작 올해도 지금 수주가 굉장히 급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선가의 상승세도 이제 전혀 늦춰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회사가 얘기한 것처럼 역대 중에서 가장 최단 기간 내에 수주 목표를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올해도 이제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주를 마치면서 이제 클로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연초반에 들면서 이제 반도체가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어떤 네네. 느낌을 받고 있고 사실 선박 이 제조업은 이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치고 올라온다는 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회복 국면을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단순히 저희가 가장 경기가 민감한 그 섹터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운송업이라고 운송.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선업체들의 고객사에 해당하는 운송업이 좋아서 이게 이쪽 조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넘어가는 되는 거죠. 예,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올해를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연결선은 조금 희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운송업이 지금 굉장히 좋진 않거든요. 저희가 좋다라고 한다면 운임이 천정부지로 올라야 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시장인데 그렇죠. 저희가 뭔가 이렇게 중후장대하고 뭐 인프라 산업이 바닥을 딱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울컥하고 많이 나왔던 그러한 수요들이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아직 진행 중이긴 하나 이제 온갖 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쩐 것 같아요라고 얘기 나오는 거 대비해서는 소프트한 쪽의 물동량들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24년이 최고 불경기였다라고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지금 저희 쪽의 그 경기는 뭐 바닥을 지나가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이렉트 고객사들이 바닥을 찍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벌어놓은 돈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그 부분들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 행위를 멈출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재무가 갖춰진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주를 내는 쪽에서 미리 좀 약간 앞으로 대비해서 투자 네. 돈이 있으니까 미리 하는 거지 운송 쪽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수요가 딸려서 막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자, HD 현대 마린솔루션 어제 상장을 네, 했어요. 네. 주가 폭등이 96%, 97%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7조 원대가 됐습니다. 이게 선박 부품 서비스 기업인데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시장 용어로 편입계라 그러는데 네네. 편입만 된다 하면 이제 주가 팍 뛰는데 어떻게 보시면 이 편입 대상에 빨리 좀 될 수 있을까요? 주가가 이제 어제 많이 오르고 끝났고 저희가 상장할 때부터도 그 공모가가 과연 그리고 이 비교하고 있는 피어들이 과연 좀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 유통 주식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규모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건 조금 어쩔 수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조선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조업만 지금까지 항상 투자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업 형태로는 조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HD 현대 그룹 자체가 이 조선 사업회사만 3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호중공업도 네. 있고 미포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만든 이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을 가지고 영업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도. 캡티브 마켓을 굉장히 잘 확보하고 있는 사업 형태에 해당이 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고평가 논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락업을 어느 정도 3개월 걸고 많이 배정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예. 이제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제 오전 중으로 이제 받아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내놨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제 충분한 가격에 도달했다라는 것만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받기에는 수급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더블이 사실 뭐 우리가 이 상장하면 이 정도 종목은 따블을 기대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네, 따상을 그 정도는 기대하면서. 아니었어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었고. 시작이 어제 좀 약하더라고요. 한 시가지만. 40% 정도 오르고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한 방에 팍 가지도 않고 약간 네, 그러고 나서 주춤하면서. 딱 점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90%대로 확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선주들은 이제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뭐 그런 분위기가 뭐 팽배한 건 사실이고 그런 바탕으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른 거 했는데 조선주 지금 이 투자 의견을 확고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사도 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저희는 업황의 한 60%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아니고 후반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숫자를 매 분기 좋은 긍정적인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을 만한 업황으로 들어간 후반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강도가 세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담아서 이제 실적 장세를 충분히
느끼시는 게 좀 궁극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고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 오버웨이트해서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또 확신이 거겠죠.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살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조선 3사들이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있는데 네. 세 업체가 전부 다 동반 상승할 여력이 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요 섹터는 이제 저희가 보통 가면은 같이 가는 성향이 아무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저희는 어차피 갭 메우기를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리딩 컴퍼니보단 뒤에서 따라가는 회사를 그 여력이 더 남아 있으니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제가 주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봤는데 뒤를 따라가는 주가는 어느 업체가 주로 그렇습니까? 지금 주요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종목 추천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차선호주를 기존의 삼성중공업에서 현대미포로 변경을 했고요. 어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는 뭐가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저희의 답변은 미포조선. 예, 그런 회사입니다. 운송 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상운송 쪽은 지금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상운송 H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M&A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해상운송이 됐건 항공운송이 됐건 육상운송이 됐건 운송 쪽 산업은 앞으로 운임이 오를 것 같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어떠한 질문을 식으로 드린 됐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운임이 구조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유일하게 지금 업황 중에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섹터를 하나 들어보자면 해상 쪽에서는 자동차 운반 시장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운송 섹터에 대해서 이제 액티브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지 말고 패시브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 네. 지수 그래서 상승을 봐야 되고 운임이 제일 방어력이 높은 회사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뭐 내부 수요가 탄탄하니까요 거기는. 그리고 받쳐주기도 있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운반선은 지금 현재도 쇼티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력이 더 있네요. 이게 지금 조선인 업체들 1분기 실적이 쭉 나오잖아요. 네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1분기 실적 가운데 특이할 만한 점 이런 거 있으면 업체별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의 문을 좀 긍정적으로 열어준 업체는 조선 업체보다 조금 빨리 실적을 발표한 하나 엔진이었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HSD 엔진이라고 예. 얘기했었던 회사인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BEP 수준의 마진밖에 계속 안 나와서 아니 좋아진다더니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냐라는 그 약간 다들 이렇게 기다리는 분위기였었는데 1분기에 갑자기 마진이 확 올라오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조금 배도 비싸졌고 엔진도 비싸졌으니까 저 회사가 저렇게 실적이 잘 나왔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전체 조선 섹터에도 조금 좋은 영향을 줬었거든요. 근데 네. 작년이 연간으로 보면 이제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다 흑자 전환을 한 상태였었는데 주요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이번 1분기에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대형 3사라고 하는 얘기하는 세 개 업체가 다 마진이 조금씩 좋아지고 매출이 이제 많이 점프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배도 더 많이 만드니까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출까지 올라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요. 여기에서 특이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미포가 유일하게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결국에는 성과가 올라가면서 다 건조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대형사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어닝 시즌 이후에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사 3사 중에 지금 이 모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근데 현대미포는 아직 그걸 못 따라오고 있는데 네네. 결국 따라올 것이다. 그쵸. 그렇게 하면 주가도 역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뷰에서 지금 이 하우스뷰로 해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저희가 그 조선 업종의 완성 조선 업체 중에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는 업체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번에 1분기에 유일하게 제 실적 중에서도 조금 특이점을 보였는데 종속회사로 있는 HD 현대 사모중공업이 네. 처음으로 조선업체 기준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3호 종목. 네, 그래서 다른 조선업체들은 이제 카타르라고 하는 LNG 프로젝트도 수주를 하고 이제 덴마크로부터
그 컨테이너 선박도 조금 대량 수주를 했는데 네. 대량 수주를 하는 대신에 약간 할인을 가해준 그런 제품들을 수주를 해서 아직까지 마진이 못 쫓아오고 있는 편이고 그 현대사무중공업이 유일하게 그런 수주를 아예 안 하고 정말 시가를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주를 이제 모아서 비싼 제품만 주로 가지고 했다. 있는 할인 제품 안 회사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사들 기준으로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투자 선호도를 가장 높게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아, 조선업체가 정말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연구할 부분이 많고 사실은 조선업체를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안 보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조선업종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